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모렌도 작가님의 소설 상납.txt 발췌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 작품 배경이 백토마을이라는 곳인데 상당히 어렵고 좀 폐쇄적인 분위기죠. 맞아요. 폭력이랑 복잡한 관계, 비밀 같은 것들이 막 뒤엉켜 있는 곳이에요. 저희가 오늘 주목할 인물은 현태광, 민하나, 민선생, 윤철민 같은 사람들이고요. 그렇죠. 이 인물들 관계가 정말 강렬하거든요. 그 안에 숨겨진 동기들을 좀 깊이 파헤쳐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단순히 줄거리만 훑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들, 그걸 청취자 당신과 함께 좀 진지하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우선 이야기의 가장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태광부터 시작해볼까요? 네, 현태광.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고향인 백토마을로 돌아온 인물이죠. 맞아요. 겉으로는 무슨 사업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목적은 그게 아니죠. 과거에 자기 어머니와 얽힌 마을의 비밀, 특히 민 선생에 대한 복수심, 이게 아주 뿌리 깊어요. 복수심. 그게 핵심이군요. 네, 단순히 원한을 갚는 걸 넘어서 마을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뭐랄까 파괴하려는 그런 집착까지 보여요. 그 복수를 실행하는 방식도 좀 특이한데요. 검찰총장한테 전화하는 걸 보여준다거나 권력을 아주 노골적으로 쓰잖아요. 그렇죠. 폭력은 기본이고 여의사 협박 영상 같은 걸로 심리적인 압박까지 가하고요. 차 회장과의 관계도 그래요. 아, 차 회장. 그 관계는 어떤가요? 표면적으로는 협력하는 것 같지만 태광한테 차 회장은 그냥 자금줄, 백토마을 장악이라는 자기 목표를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. 태광의 시선은 오로지 과거 그리고 복수에만 딱 꽂혀 있는 거죠. 그런 방식 자체가 혹시 태광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좀 반영하는 걸까요?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기가 당했던 방식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하게 되갚아주려는 뭐랄까 좀 비틀린 심리가 보이는 거죠. 그런 태광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 지점에 있는 인물이 민하나잖아요. 네, 미나나. 가난한 지하 서점에서 거의 갇혀 살다시피 하고 또 아버지가 연루된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,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죠. 아버지 민 선생의 위선이나 죄책감 같은 걸 알면서도 효심 때문에 벗어나질 못하고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. 맞아요. 그런데 약혼자 윤철민이 나타나면서 잠시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아, 그 약혼자. 처음엔 좀 탈출구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근데 금방 본색을 드러내죠. 소유욕에 폭력성까지. 폭행하고 성폭행 미수까지 가잖아요.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네요. 이때쯤부터 그 상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처음에는 좀 모호하게 나와요. 아버지 민 선생의 과거 행적, 태광 어머니 관련일 수도 있고요. 또 태광의 강압적인 요구 사이에서 슬쩍슬쩍 비치죠. 네. 그 단어가 그냥 돈이나 성적인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정확해요. 상납. 이게 이 소설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거든요. 태광이랑 하나가 처음 만났을 때 태광이 막대사탕 강제로 먹이는 장면 있잖아요. 아, 네. 기억나요. 좀 충격적이었죠.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. 과거에 민 선생이 태광에게 했을지도 모를 어떤 모욕, 그 권력 관계를 딱 보여주는 거죠.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복선 같기도 하고요. 그니까 그냥 사탕 하나 먹는 게 아닌 거네요. 그렇죠. 태광은 그 다음에 철민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일부러 보게 한다든지 상황을 계속 조작해서 하나를 궁지로 몰아넣어요. 그리고 결국 호텔에서 벌어지는 그 성폭력적인 관계를 상납이라고 부르죠. 아, 그 관계가 정말 복잡한 게 분명히 강압이고 폭력인데 그냥 피해자, 가해자 이렇게 딱 나누기 어려운 어떤 감정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지점이 읽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. 태광은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집착하고 병실에서 마지막에 하는 말도 단순히 소유욕이라고 하기엔 좀 더 깊은 집념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. 평생 너한테서 상납받을 거야. 이 대사 말씀이시죠? 네. 그 대사 하나 역시 공포랑 혐오를 느끼면서도 아주 오래전에 태광에게 느꼈던 어떤 묘한 감정? 뭐랄까 그 강렬함에 대한 호기심 같은 걸 자각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. 그 복잡함, 그 불편함이 오히려 독자들을 더 끌어당기는 걸 수도 있겠네요. 네. 작가가 그걸 의도했을 수도 있고요. 주변 인물들도 이런 복잡성을 더하죠. 위선자 민 선생은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다 파멸하고요. 윤철민도 처음엔 평범해 보였는데 그 밑에 숨겨진 폭력성이나 탐욕이 드러나고요. 그렇죠. 또 백토마을 바깥 인물인 차 회장 부자. 이 사람들은 태광과는 또 다른 종류의 탐욕을 보여줘요.
더 계산적이고 기업적인 욕망이죠. 오히려 그래서 태광의 복수심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깊은지가 더 부각되는 면도 있어요. 아, 대비 효과 같은 거군요. 네. 그리고 태광의 충직한 부하, 황 실장. 이 사람은 계속 태광을 지켜보면서 그 행동 이면에 돈 문제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걸 계속 암시하죠. 그러고 보니 마지막에 서점에 불이 나는 장면이 굉장히 강렬했는데요. 철민의 폭력 때문에 우발적으로 난 불인데 하나가 다시 뛰어들잖아요. 맞아요. 불타는 서점이라는 책 때문에 그 책이 혹시 태광과 관련된 어떤 상징은 아닐까? 그런 생각도 들게 하죠. 의미심장하네요.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 의식 얻는 하나에게 태광이 와서 하는 말. 평생 너한테서 상납받을 거야. 이건 정말 좀 선뜻했어요. 이게 그 집착의 완성인가요? 글쎄요, 완성이라기보다는 그 왜곡된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려요. 끝이 아니라는 거죠. 아, 영속성. 네. 그래서 결국 이 작품에서 상납이라는 건 단순히 성적인 착취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. 대물림되는 트라우마, 비틀린 권력관계, 폭력 속에서 기형적으로 생긴 유대감, 어쩌면 역사적인 맥락까지도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겹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는 거죠. 태광의 진짜 속마음이나 하나가 느끼는 감정의 실체는 끝까지 좀 모호하게 남는 것 같고요. 맞아요.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죠. 네, 오늘 저희는 상납.txt 발췌본을 통해서 백토마을이라는 공간, 그리고 현태광과 민하나를 중심으로 한 복수, 트라우마, 또 뒤틀린 관계의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. 참 어두운 이야기인데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. 마지막으로 청취자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모든 게 부서진 폐허 위에서도 계속될 거라고 선언된 그 상납. 이 폭력과 트라우마의 순환이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? 이야기 속 인물들에게 혹은 어쩌면 현실의 우리에게 탈출구라는 게 존재할까요?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